네, 성공 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를 찾아라의 이지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이 크리스마스 이브기도 하지만요. 24일부터 2016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본격적인 진학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올해는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정시 모집 인원이 10,000명 이상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이겠지만요. 무엇보다 나의 적성 그리고 흥미와 잘 맞는 그런 학과를 고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의 현명한 학과 선택을 돕기 위해서요, 직무를 찾아라에서는 특별한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공 가이드 특집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학과 소개를 해드릴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직무를 찾아라의 전공 가이드 특집,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김수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매번 이 전공 가이드 시간이면 수민 캐스터가 네. 이렇게 나와서 도움을 주는데, 오늘 살펴보게 될 학과 어떤 학과인지가 궁금하네요.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 제가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힌트를 드릴 텐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승환 씨 노래 어린 같은데, 네, 가족이란 노래 같아요. 근데 수민 씨 이 노래 알고 있는 거 맞나요? 저 사실 잘 몰라요. 네, 수민 씨 나이를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가족과 관련된 학과가 아닐까 이렇게 좀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네, 빙고 맞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동학과나 가족 이런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바로 가족사회복지학과라는 전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사회복지학과는 많이 들어봤는데 가족사회복지학과는 그렇죠. 사실 조금은 생소해요. 근데 요즘 사실 세계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 복지잖아요. 네. 요즘 이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많이 네.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무척 빠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전망이 밝은 학과일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일단 우리 수민 씨가 가족사회복지학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주시죠. 네, 가족사회복지학과는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인간의 욕구 충족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과인데요. 네. 가족 및 아동 문제, 노인 문제, 또 청소년 비행 문제 등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연구하고 해결하는 통합적인 사회복지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들어보니까요. 네. 우선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학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가족복지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의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교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회복지 학문의 실천 분야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아동복지나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대상자들별로 이들의 욕구와 문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각 대상자들이 가진 문제와 욕구를 사회복지 실천론이나 지역사회복지론과 같은 교과목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실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실습교육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과 교과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제협력과 인턴십 개발이라든가 또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타 학문의 교과목들과 융복합 교과목으로 GIS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또 경영학과와 함께하는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그런 교과목들도 추가로 개설해서 그 학생들이 현장에 대한 어떤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교과 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진로 설계를 하기 위한 조언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가족복지 분야는 특히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철학, 역사학, 인문학 관련 과목들을 1학년 때 많이 이수하시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 책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문도 열심히 봤으면 좋겠고요. 국제뉴스 같은 것도 열심히 봐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가는 길은 굉장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학생이 가지 않은 많은 길에는 틈새 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부터 좋은 자리에 가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졸업 후의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정규 교과목 이수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족 상담사 자격증, 건강 가정사 자격증을 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국내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세계의 NGO 단체에서 또 이런 전공을 한 학생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월드비전 같은 그런 세계적인 구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국내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다양한 구호기관들, 이런 곳에도 학생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가족사회복지학과의 기본적인 정보와 또 현재 학과 내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 그리고 진로 설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수민 씨가요, 이 사회복지학과 출신들이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사회복지사와 상담 전문가, 가족치료 전문가 등이 있는데요. 또 생소하겠지만 중앙정부 및 공공행정 전문가, 또는 사회단체 활동가, 여론조사 전문가, 장애아동 돌보미 등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 교수님의 말씀에 들어보니까요. 기존에는 졸업 후에 사회복지관이나 뭐 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 이용시설 등으로 진출했는데 최근에는 NGO 단체로 좀 진출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NGO 단체나 국제기구 등으로 취업의 문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곳에 진출을 하려면 무엇보다 인간 존중이나 사회 정의에 대한 사명의식, 특히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NGO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멘토를 통해서 관련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들에게 전달된 정체불명의 봉투. 이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과연 안녕하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멘토. 멘토의 초대를 받은 학생들. 당신을 멘티로 초대합니다. 그럼 멘토 황유미 선배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멘토 공개. 반갑습니다. 어린이재단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황유미 멘토. 사회복지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그랬고, 도대체 이렇게 공부한 걸 어떻게 현장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인지 너무 좀 막연하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해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멘토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걸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위해 복지 사업을 기획하고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멘토. 사회복지학과 나오셨잖아요. 왜 사회복지의 길을 가게 되셨는지. 처음부터 사회복지를 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저의 원래 전공은 동양 어문학부여서 중국어 전공이었어요. 근데 대학 생활을 잘 못해서 한번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제 방향을 이렇게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교사와 사회복지사라는 게 떠올랐었어요. 뭔가 저와 말이 통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분명히 내가 그 친구들에게 길잡이가 돼줄 수 있는 역할을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대학교 때 배웠던 그런 학과
학과 공부나 아니면 다른 대학에서 하는 그런 공부들 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었다면 어느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 이론을 집대성한 학문이 있어요. 실천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을 아마 곧 배우게 되실 텐데 그 실천기술론 과정 중에 이제 사회복지 실습을 하게 되는 기간들이 생길 거예요. 한 달 정도.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배웠던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는 첫 단계를 거치게 되실 거예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현장 실습 굉장히 잘 못했어요. 좀 실습을 쉽게 하고 싶어서 실습 점수를 잘 주는데 막 가고 쉽게 하는데 가고 일손이 딸리는데 가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절대 그렇게 배우지 마시고요. 좀 체계화된 실습 시스템이 있는 굉장히 어렵고 깐깐하고 힘들게 하는 그때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보력을 먼저 갖추지 않으면 어느 현장에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서 내가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갈 것인지, 뭐 가정위탁 분야로 갈 것인지, 아동학대 분야로 갈 것인지, 복지관으로 갈 것인지, 지역본부로 갈 것인지, 연구직으로 갈 것인지, 벌써 저희 재단 내에서만 해도 여러 가지 직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정보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내가 연구직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든다고 하면 저희 재단 본부에 있는 복지연구소에 이런 활동들을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취업할 때 좀 기업처럼 체계적으로 시험도 보고 면접도 영어 면접이나 뭐 집단 면접 다양하게 본다는데 일단 저희가 서류 면접을 통해서 서류 전형을 통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는지 개인의 어떤 성실도를 평가하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서류를 통과한 부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직무별로 시험을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 직군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저희가 공통적으로 보는 시험은 논술과 영어 시험입니다. 그건 공통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 필기 전형이 끝나고 나면 필기 전형을 통과한 후보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직군별로 심층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남과 함께 어떻게 발을 맞춰서 나갈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성적인 기준들을 좀 추가해서 보려다 보니까 좀 입사 기준이 까다로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잘 갖춰져 있다고 하면 크게 어려움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다른 데가 좋다더라 우르르 쫓아다니고 남들이 이거 하더라 우르르 쫓아다니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믿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우리가 간다! 네, 직무를 찾아라 특집 전공 가이드 함께하고 계신데요. 사회복지학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현재 NGO에 재직하고 있는 멘토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아직 학과를 정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현직 선배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진로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비영리 단체나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반 기업에서도 사회복지학과 이 출신을 선호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가요, 그죠? 네, 요즘 기업들에서는 이윤 활동 말고도 사회적 책임을 갖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이 요구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기업 내에 사회공헌을 위한 부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서는 자원봉사단의 관리나 자선교육, 문화행사 주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서가 많이 생기면서 가족사회복지학과 출신자들의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사실 좋은 일 하는 기업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눈여겨보고 있다가 입사 지원할 때 이 사회공헌 관련 부서가 있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가족과 뭐 아동, 청소년 등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세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본 학과도 가족사회복지학과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네. 더 나은 실버 인생을 위해 노력 중인 멘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복지사가 되기까지의 고민과 과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변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변선진 멘토.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 전공, 산업복지 전공, 가족복지 전공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는 가족복지 분야 중에 노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노인복지 분야는 노인 어르신들이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1학년, 2학년 때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매력을 못 느꼈는데 3학년 때 우연히 학교 선배의 반강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 직업이 어떤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고 삶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 직업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관심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 시절에 공부했던 그 사회복지 정책론이나 가족복지론과 같은 기본 학과 공부가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거나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어떠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쪽이 점차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사회복지 혹은 정신보건사회복지 쪽에 더 많은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꾸준히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3학년 때부터는 주 1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력서 쓸 때 봉사 경력에 대해서 쓰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력을 일회성 자원봉사는 경력으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선택을 해서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금전적인 보상이나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 직업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중도 탈락을 하시게 되거나 이제 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직업에 대해서 사명감이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시게 되신다면 충분히 그 직업에 대한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많이 되셨나요? 여러분들도 지역사회와 어르신들을 위한 열정적인 사회복지사에 도전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입니다. 12월에는 다양한 연말 행사들이 많은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적절하게 단기적으로 돈을 벌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연말 행사 아르바이트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디보빌리지의 채용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디보빌리지에서는 키즈 테마파크에 일할 알바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12월 24일부터 12월 25일까지 이틀간만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근무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1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위치한 디보빌리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은 고졸 이상, 또 여성분만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1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1급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수 마감일은 12월 21일 오늘까지니까요.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송동구에 위치한 카파니시의 채용 소식입니다. 카파니시에서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상하차를 담당할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12월 23일 하루만 근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무 시간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 30분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5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송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카파니시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은 무관하지만 남성분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20세 이상부터 35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1급 11만 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역시 오늘 12월 21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문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다양한 연말 행사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관심 있는 소식 있으셨다면 꼭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원 마감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김수민 캐스터의 아르바이트 플러스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직무를 찾아라 오늘은요 특별하게 전공 가이드 특집으로 마련을 해봤는데요. 가족 사회복지학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죠. 가족 사회학과를 꿈꾸시는 분들께 오늘 도움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국 직업 방송.